윤변의 판례 콘서트. 안녕하세요. 판례 콘서트의 윤성현 변호사입니다. 에, 지금까지는 이제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 판례 중에, 가장 최근 판례 중에 소개해드릴 만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만한 그런 판례가 이렇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된 판례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판례를 한번 찾아서 소개를 해보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쭉 찾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형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도움도 되면서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그런 판례들을 좀 찾다가 보니, 오늘은 좀 오래된 판례긴 하지만 대법원이 1994년 8월 12일 선고한 구사도 1487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1994년 8월 12일 날 선고한 구사도 1487 판결은 절도죄와 사기죄를 구별하는 기준을 알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에, 사기죄와 절도죄가 좀 구별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뭐냐면 절도죄 중에서도 책략절도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 책략절도와 사기를 구별하는 거죠. 이 책략절도라는 건 책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임수라는 방법을 가지고 절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기죄는 원래 속임수, 기망행위를 가지고 재물을 편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 여기에 대한 판례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판례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갑이 A가 경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서 마치 A에게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은 A에게 순금 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면서 보여달라고 하여 A가 순금 목걸이를 꺼내서 갑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를 건네받은 갑은 그 매장 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순금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갑이 순금 목걸이를 꿀꺽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문제는 갑의 이런 범죄 행위가 사기죄인지 아니면 절도죄인지입니다. 사안에서 갑은 마치 순금 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여 A를 속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갑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먼저 사기죄에 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오늘 사안은 이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이냐 이거겠죠. 조문은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풀어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2016도 16343 판결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 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로 인한 처분행위가 없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도 459 판결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처분행위가 없으면은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사기죄를 봤으니까 절도죄가 뭔지 좀 봐야겠죠. 절도죄의 조문은 더 좀 단순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절취를 이해해야 절도를 이해하는 거죠. 여기서 절취란 개념이 이제 중요합니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대법원 2009도 5064 판결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이거 좀 이해를 해볼게요. 절친한 게 뭐냐? 그 점유, 이 사실상 지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거다. 내 지배로 옮기는 거다. 즉, 취거, 이 피해물을, 재물을 가지고 갈 당시에, 가지고 갈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지배하고 있던 그 점유자가 점유 이전에 관해서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지금 점유자의 의사, 지배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배제하는, 네 건데 남의 집에 있는 걸 몰래 빼내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동의가 없는데도 집에 이제 가지고 가면 절도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기죄와 절도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의 유무가 됩니다. 사기죄는 앞서 보았듯이 상대방을 속여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받는 경우이죠. 반면에 절도죄는 속임수를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간에 상대방의 처분행위, 즉 점유 이전에 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재물에 대한 지배를 취득하게 된 경우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절도죄는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점유를 배제시키고 자기가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서 재물 점유자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분행위가 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행위는 쉽게 말하면 재물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처분은 사실적인 것일 수도 있고 법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실적 처분행위 또는 법률적 처분행위 두 개가 있는 거죠. 사실적 처분행위는 예컨대 물건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물건을 부숴버리면 물건이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 물건의 소유권도 없어지기 때문에 재물을 처분하게 되는 것으로서 처분행위가 됩니다. 어떤 물건을 부순다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법률 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아니고 뭐 계약이나 계약 같은 법률 행위가 아니고 사실상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적 처분행위가 됩니다. 또 물건을 남한테 주어버리면 물건의 소유권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 또한 처분행위가 됩니다. 물건을 남한테 준다는 것은 양도라는, 내가 주고 상대방은 받는다는 의사의 합치, 양도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 처분행위라고 부릅니다. 즉 처분행위에는 사실적 처분행위가 있고 법률적 처분행위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법률적 처분행위겠죠. 자, 절도죄와 사기죄의 공통으로 관련되는 처분행위의 영역은 좀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유권 양도라는 예를 들었는데 꼭 소유권을 넘긴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넘기는 것도 처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법률적 처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도죄는 처분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절도죄는 상대방이 재물에 대한 점유를 넘긴다는 것에 관한 동의, 즉 이러한 처분행위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점유를 빼앗아
자신이 그 재물에 관해 점유를 가지는, 즉 지배를 취득하는 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반면에 사기죄는 상대방이 거짓말에 속아 재물에 대한 지배, 즉 점유를 넘겨주는 처분 행위를 하여 이에 따라 그 재물에 관해 사실상의 지배, 점유를 가지게 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처분 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반면에 절도죄는 처분 행위가 없음에도 재물에 대한 점유, 즉 지배를 가지게 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사실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갑은 A에게 마치 순금 목걸이를 구입할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갑이 귀금속 매장에서 A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았지만 아직 순금 목걸이는 A가 보는 앞에 있기 때문에 순금 목걸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는 여전히 A에게 있고 갑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A는 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을 때 순금 목걸이에 대한 지배를 A는 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했을 때 순금 목걸이에 대한 지배를 갑에게 넘겨주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내에 있는 화장실도 A의 지배 영역이기 때문에 A의 입장에서는 순금 목걸이에 대한 그 자신의 지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갑의 독자적인 지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갑은 그 A의 처분행위, 즉 점유를 넘겨준다, 지배를 넘겨준다는 A의 처분행위가 없었음에도 순금 목걸이를 가지고 간 것이니 이는 절도죄에 해당할 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전거 판매상인 A가 운영하는 자전거 가게에 찾아가 자전거를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이 자전거 한번 시운전해보고 결정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받아서 시운전을 하는 척 하면서 타고 가버린 사안입니다. 이때 이 자전거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A는 갑에게 시운전을 해보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건네주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시운전은 A 보는 눈앞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한 바퀴 쭉 돌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즉 시운전은 당연히 A의 지배 영역을 벗어나 도로를 달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A가 갑에게 자전거에 대한 지배를 넘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넘긴다는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갑은 기방행위를 하였고 A는 갑의 거짓말에 속아 자전거에 대한 그 점유를 넘긴다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갑은 A의 처분행위로 자전거라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네받은 것이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이 1968년 5월 21일에 선고한 682 480 판결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소개한 판결과 관련하여 예상 가능한 객관식 지문이 무엇인지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금은방입니다. 귀금속점이죠.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처분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는 처분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건네주었다는 것은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는 처분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므로 답은 O입니다. 오늘 사안을 통해 가지고 절도죄와 사기죄, 특히 책략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분에 있어서는 그 처분행위의 유무가 중요하다. 즉 기망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 즉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책략 절도이고, 기망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재물을 교부받아 점유를 이전받았다면
이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라는 이 판례를 잘 이해하시면 청약절도와 사기죄를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윤성현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